어떠한 민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 코인만 유일하게 시리아에서 국방부 차관까지 너무나 과하게 많은 정보를 치다가 걸린. 너무도 교만하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해서 빼돌린 중요한 정보들은 또 어떤 정보가 있었죠? 당시에 골란 고원이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고원 땅인데 그 위에 군사 기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요지죠. 군사 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었고, 골란 고원은 말 그대로 최전방의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 코인만 유일하게 대통령의 친구라는 그 하나의 친분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골란 고원에 있는 모든 기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란 고원이 사막 지역이니까 군인들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엘리 코인이 제안을 했다 그러죠.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자. 병사들이 햇빛을 피하면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지마다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다 심게 했다는 거죠. 골란공원 안에 포가 어디 있고 기관총이 어디 있고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 거기를 딱 포격을 할 텐데, 보고 왔다고 해도 말로 하기 힘드니까 그걸 가장 정확하고도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거기다 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나무 위치로 알려줬던 거나 너무나 유명한 사례인 거죠. 그 외에도 고원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물 공급을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은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계획까지도 사전에 파악을 했었고, 피에로라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부족들이죠. 이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계획, 이런 중요한 계획들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미리 선제 공격으로 차단을 했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스파이도 결국은 잡혔잖아요. 체포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엘리 코헨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군사령부 앞에 바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군사활동을 굉장히 치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이 아파트에서 통신으로 이스라엘에 보고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수도니까 다른 외국 공간들이 전파 방해가 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리아 당국에서는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전파를 잡아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소련에 협조 요청을 했고, 지하류 전파 탐지팀이 와서 무선 전파를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결국은 엘리 코헨이 좀 무리하게 암호 통신을 하지 않았나. 결국 덜미가 잡히고 1965년 1월 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에 시리아에서 국방부 차관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65년 5월 18일에 시내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비밀 연락이라는 것이 적지에 파견된 정보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암호 통신만으로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요, 엘리 코헨도. 엘리 코헨이 취미가 가구를 만드는, 가구와 가구의 이음새에 마이크로 다트를 해서 해외로 보내고, 그래도 역시 비밀 연락의 주 수단은 암호 통신이었던 거죠. 엘리 코헨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권토기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권토기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보기관이 쓸데없이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엘리 코헨은 사실은 모사드에서도 너무 정보를 자주 준다,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한 열정에 의해서 너무나 과하게 많은 정보를 치다가 걸린 그런 사례여가지고, 이스라엘 모사드도 이 정도의 통신이면은 시리아의 수준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다, 너무 좀 교만하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은 소련의 기술로 잡힌 거잖아요. 엘리 코헨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무지한이잖아요. 그쵸. 이 정도 통신이면 안전하다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사드 전체의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엘리 코헨의 사례가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교훈, 의미,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엘리 코헨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한 스파이죠. 골란고원 정보를 준 것은 67년에 발발했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리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골란고원에 대한 모든 군사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란고원을 아주 쉽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반환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역할까지도 했었다.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 코헨의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권력자에게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여건을 만들어냈던 능력이 결국 정보관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제가 시작 때 엘리 코헨의 시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전 세계 최고의 정보원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1번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
유태인들이 중요한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는 그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국가가 국민을 위한 모든 의무를 다하기 노력하는 것. 즉 엘리 코헨이 사후에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의 유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수집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대우하려고 노력하는 그 국가의 노력이 아마 그 나라의 자부심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 유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엘리 코헨의 유해라도 송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리아는 그 배신감 때문에 송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고의 스파이 엘리 코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